반갑습니다, 형님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녹화를 통해서 해외 축구 챔피언스 리그 한번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 좀 드리고요. 제가 이제 그 축구 같은 경우는 좀 고배당 같은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무승부가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상대적인 강팀을 확고하게 보는 그런 것들은 아주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, 아무래도 이제 좀 초반 단계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이제 첫 경기이기도 하고 클럽 페이지도 진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표본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점들 양해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경기는 이제 PSV 대 위니옹 생질로아즈입니다. 작년에 이제 아약스한테 굉장히 좀 어렵게 역전승을 했었었죠. 그리고 챔스에서도 유벤투스를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, 이후에는 그냥 아스날한테 개털리는 그런 면모가 또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챔피언스 리그급에서는 나름대로 하위권을 잘 잡아요. 근데 좀 위쪽을 바라보기는 어려운 클럽이다. 딱 이제 PSV는 그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, 이번에도 여러 선수들을 좀 팔았는데 그에 반해서는 뭐 리그 내에서 그냥 이런저런 선수를 수급한 정도.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좀 이적 시장 위기라고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. 어쨌든 리그에서는 늘 강했었고 챔스에서도 토너먼트를 노릴 만한 위치였다. 반대로 위니옹은 얘네들은 작년에 유로파 리그에서 거기서 만난 게 아약스였거든요. 아약스한테 패배를 했었습니다. 작년에 아약스가 이제 PSV에 이어서 2위를 했었는데, 아약스도 사실 좀 초반에 잘 나가다가 리그 페이지 막바지 때는 좀 많이 쳐졌거든요. 위니용이 상대를 잘한 편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아약스한테 무릎을 꿇었던 거. 그리고 오늘 만나는 거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조금 더 윗급으로 봐야 되는 PSV를 만난 거다. 그냥 그런 점들 생각하면은 저는 이건 좀 무난하게 바라보고 싶기는 해요. 큰 욕심 안 부리고 PSV의 뭐 일반승 정도. 위니용도 따지고 보면 막 문다프라든지 보니페이스 같이 분데스리가에서 잘 나가는 공격수를 이런 애들을 수급하던 그런 클럽이었거든요.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뭐 인재가 크게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, PSV의 승리 막연하게 그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빌바오 대 아스날인데, 여기도 이제 빌바오가 늘 혼발이 있는 클럽이죠. 니코 윌리엄스도 지키고, 이번에 뭐 아이메리 라포르트로 데리고 오면서, 빌바오는 이제 수비로 좀 얘기를 했던 클럽이긴 한데, 이번에 뭐 리그에서 홈에서 알라베스한테 진다든지, 그리고 작년에도 빌바오가 유로파 리그에서는 홈에서 아마 전승을 달리다가 4강에서 메뉴한테 거기서 이제 학살당한 바가 있었잖아요. 아마 3대0으로 졌나 그랬는데, 그것도 이제 뭐 퇴장이 껴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, 어쨌든 빌바오의 유럽 무대 경쟁력, 특히 또 챔스라면은 약간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, 그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, 반면에 이제 아스날은 몇 년간 좋은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. 작년에도 이제 4강에서 파리 생제르맹한테 좀 자연사를 한 편이죠. 그 사이에 뭐 레알 마드리드를 꺾는다든지, 이번에 시즌 초반에 리버풀한테 진 것도 원정이니까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이거는 굳건하게 아스날이 지난 몇 년을 아주 잘 치러왔다, 이런 얘기는 드릴 만한 것 같은데, 사실 근데 빌바오 홈이라는 점은 분명한 좀 경쟁력이 있기도 해요. 그리고 아스날은 작년에 리그 페이지에서도 인터밀란이 1실점이고 아스날이 3실점이었었거든요. 8경기 동안 3실점, 이런 것들이 또 주무기가 됐던 거여가지고,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뭐 언더 같은 것들을 가장 선호할 것 같고, 이 빌바오가 홈이라는 것 때문에 아스날이 아마 전력상으로 크게 우위일 것 같긴 한데, 빌바오가 홈이라는 점이 저는 이번에 또 거슬리기는 합니다. 그래서 그냥 뭐 언더를 좀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승부? 그런 쪽으로 볼 것 같네요.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유벤투스 대 도르트문트입니다. 유벤투스의 시즌 스타트가 꽤나 괜찮죠.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긴 한데, 사실 이제 이고르 투도르 감독도 유벤투스의 뭐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, 작년에 티아고 모타 이어서 노잼 축구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유럽 무대에서 이런 좀 빅클럽을 지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능력에서 의문부가 붙긴 합니다만은, 어쨌든 뭐 보강이 나름대로 잘 됐고 핵심도 지킨 편입니다. 원래 막 캄비아소 같은 애들 맨시티로 떠나보낼 뻔했었고, 그리고 콜로무아니도 보냈는데 그 자리를 로이스 오펜다로 대체를 했습니다. 여전히 이제 또 케난 일지지 같은 애들은 잘 크고 있기도 하고요. 또 이제 팀이랑 좀 안 맞았던 더글라스 루이즈를 판매한 것도 그렇고, 그냥 뭐 이적 시장을 꽤나 잘 깔끔하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반대로 도르트문트는 꾸준하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원정 약세를 보여왔었는데, 사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좀 하향세에 있는 클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산초라든지 벨링어, 이런 기라성 같은 애들을 배출을 했지만은 그에 반해서 영입은 좀 지지부진했거든요. 이번에도 기튼스를 첼시로 떠나보냈다, 잘 키우고 있던 놈들을 떠나보낸 점들, 이렇게 좀 셀링 클럽에 가까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, 물론 양팀 다 챔피언스 리그에선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는 팀들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급이 떨어졌다고 보이긴 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 뭐 유벤투스가 홈이기 때문에 이점은 있겠지만 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매치이긴 합니다.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유벤투스가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보긴 해가지고, 뭐 무승부라든지 유벤투스의 햄무, 뭐 언더 같은 것도 볼만한 매치이지 싶긴 하네요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벤피카 대 카라바흐입니다. 카라바흐는 작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뭐 잘하지는 못했었어요.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 위치한 그런 원정거리 원툴,
그 정도만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은데, 반대로 이번은 벤피카 원정을 가는 셈이죠. 포르투갈까지 가니까 뭐 카라바오의 이런 피로도가 상당할 수 있다,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벤피카도 이제 셀링 클럽이라거나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,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이제 좀 토너먼트에 노크를 하는 그런 팀이었던 걸로 보이고, 8강도 심심치 않게 가는 클럽이기도 하죠. 근데 이게 좀 볼만한 거는 카라바가 이번 예선에서 상대한 팀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. 뭐 쉐번이라는 팀 만났고, 그 다음에 슈켄디아, 그리고 페렌시바로스 이렇게 만났는데, 이 중에서는 앞서 만난 두 팀은 이런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예 못 보던 클럽이고, 그나마 이제 페렌시바로스 정도가 유럽 대항전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은, 아마 얘네들 작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되게 좀 수월했다,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카라바가 이번에 본선까지 올라온 거는 상당한 운이 좀 따른다. 저는 이번 대회에서 아마 최하단에 위치할 만한 클럽으로 보여요.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벤피카의 배당이 홈임에도 꽤나 괜찮게 찍히는 것 같다. 이번 매치업에서 가장 좀 학살각이 잘 보이는 매치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일반승도 충분히 배당이 좋지만은 1만이나 뭐 2만 그 정도로 도전할 만한 매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토트넘 대 비아레알인데요. 나름대로 두 팀 다 보강도 잘했고 초반 기세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. 이게 어쨌든 토트넘이 작년 되게 못했었죠. 리그에서는 진짜 바로 강등권 위에 위치를 했습니다만, 어쨌든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해냈다. 이런 토너먼트 우승 경험 충분히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대신에 새로운 감독은 나름대로 밸런스를 추구하는 감독인 것 같다.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비아레알도 작년에 챔피언스 리그까지 진출을 했잖아요. 뭐 팀에 이제 플레이메이커인 바에나를 꼬마로 보내긴 했습니다만은, 여러 가지 뭐 니콜라 페페라든지 영입도 잘 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바로 직전 경기 비아레알 이제 그 꼬마 원정을 방문했던 경기에서 여태껏 나름대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원정을 잘 버틴 팀이기도 했었고, 전력상으로 크게 밀리지 않아 보인다,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, 좀 아쉽게 본인들의 이제 실수에서 시작된 이런 실점을 먼저 했었고, 그 다음에 전반 막판 때는 프리킥이 골대를 맞기도 하고 그냥 좀 아쉽게 패배를 했었습니다. 아직까지는 저는 비아레알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. 그에 반해서 토트넘도 전반적으로 선수 구성 자체가 좀 어린 편인데다가 구성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는 뭐 손흥민도 내보냈고 해리케인도 떠났기 때문에 뭔가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, 반대로 작년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바운스백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이거는 좀 기록 면에서 많이 보이는 건 뭐냐면은,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 홈에서 20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거든요. 16승 3으로 승리 비율도 상당했었다. 뭐 약팀을 많이 만난 것도 있겠지만, 어쨌든 유럽 대항전 홈에서 20경기 연속 무패 기록은 상당한 거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상대하는 비아레알, 토트넘이나 비아레알이나 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각 리그의 최상위권 팀들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의 클럽에 좀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,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기는 해요. 이게 나는 생각보다 비아레알이 조금 저평가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, 토트넘의 이런 앞서 말했던 유럽 대항전 홈 20경기 연속 무패 이런 기록들은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, 토트넘의 뭐 승리라든지 햄무, 사실 뭐 무승부도 분명 가능성이 있죠. 근데 그거보단 차라리 오바 같은 것도 생각하고 싶고 관망하고 싶은 매치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 마르세유인데, 사실 레알이 올 시즌 초반에 좀 답답한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어찌됐든 간에 지금 레알은 모드리치를 내보내기도 하고 좀 한 세대가 저물어가는 느낌이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. 지난 몇 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에서 정말 강했었는데, 작년에 이제 아스날, 레알이 아스날한테도 굉장히 상대전적상으로 우위가 많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홈이나 원정 둘 다 져버리면서 8강에서 탈락을 했다. 그런 것들을 보니까 레알의 한 사이클이 끝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. 그래도 오늘 만나는 마르세유는 확실히 좀 상대할 만한 팀이긴 하다. 레알이 초반에 조금 답답할지라도 소시지 같은 어려운 팀들 상대로 막 퇴장당했는데 이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 왔었어요. 뭐 그전 같은 챔스 DNA가 여전히 뭐 살아있을런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, 이번에 영입 자체도 좀 지지부진한 편이긴 합니다. 뭐 후이세인 같은 이런 유망주급을 데려온 게 좀 메인이었는데, 마스투안 조은노라든지 둘 다 나이가 되게 좀 어리고 유망주급이라고 봐야겠죠. 그리고 수비에서도 이제 또 리디거의 3개월 결장, 리디거는 지난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라고 봤는데, 이번에 뭐 국대 주간에서도 좀 어설펐었고 긴 장기 부상을 끌은 점들, 이런 것들이 수비에서도 타격이 될 만한 것 같아요. 작년에 레알이 좀 이제 되게 고전했던 거는 수비 줄 부상이 좀 상당히 컸었거든요. 이번에 리디거의 결장 역시 많은 타격이 될 수가 있겠다.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마르세유는 사실 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한 적도 있는 클럽입니다만은, 너무 오래전 얘기기도 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뭐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 가본 적도 없어요. 그냥 뭐 당연하게도 매치업상으로 레알이 크게 우세할 만하다, 그런 건 있지만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어가지고 레알의 뭐 일반승이나 뭐 최대 뭐 1만 정도, 그 정도에 그치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예, 제가 뭐 이런 것들 같이 뭐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뭐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